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주인공 에블린은 홍콩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동딸 조이를 낳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현실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세탁소의 모든 일은 그녀의 손을 거쳐야만 제대로 돌아간다.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 웨이먼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녀를 귀찮게 할 뿐이다. 더군다나 아픈 아버지의 삼시세끼까지 책임져야 하는 에블린. 지금은 실수로 영수증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무조사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여 미국에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남편도 가족도 모두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블린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로부터 평행 우주의 비밀에 관해 듣게 된 것이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데 갈림길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우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중 에블린은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로 낙점되어 여러 우주를 모험하면서 다른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요리사가 된 에블린, 가수가 된 에블린, 광고판을 돌리는 일을 하는 에블린. 그 중에는 웨이먼드와 결혼하지 않고 홍콩에 남아 영화배우로 성공한 에블린도 있었다. 그 우주에서의 웨이먼드 역시 사업가로 성공해 있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꿈을 이루고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악당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대소동 중에도 에블린은 영화배우로 성공한 삶이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가 웨이먼드는 젊은 날에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삶에서는 당신과 빨래방도 열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싶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행복했을까? 후회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야 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여 현재와 비교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후회할 때 담배를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처럼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처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구나. 해보지 않은 일은 장밋빛으로만 그려지기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비교하며 후회의 감정을 더 깊이 느낀다는 거야. 이런 비교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어쩌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감독도 후회의 동물인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영화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사고 실험을 경험하기에 진료실만큼 좋은 장소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온갖 후회를 안고 진료실을 찾아온다.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고민하지 말고 유학을 갔어야 했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부모를 떠났어야 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 어느 시점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테고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사연을 들은 나로서는 그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들은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게 힘들다고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을 호소한다. 하루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다는 이른바 건물주인 7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왔다.
강남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로 통하는 데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은 대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팔자겠지요. 그는 원래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종교인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이뤘음에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 종교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속 부정해온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진료실 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것이 아닌 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와야 하는 것들은 또 쉽게 오죠. 이것이 삶의 커다란 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아무리 최고의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의 삶만 봐도 그렇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는 내내 후회만 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행했다. 사실 나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고만고만하다. 관계 문제, 진로 문제, 금전 문제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비슷한 후회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치트키 같은 선택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는 게 힘들고 자꾸만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진다면 먼저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럴 때의 후회는 결국 지금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 뿐이니까. 세상은 불합리하고 삶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 그의 말 맞다나 개인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오지 않을 일은 오지 않는다. 세상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 일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불합리하며 끝내 무의미하다. 누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라도 부모도 선택할 수 없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삶이 주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에 그도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하다못해 무료하다. 그처럼 누구에게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생은 참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고? 대충 살다 죽으면 끝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마음껏 살고 싶은 사람이 순간순간 합을 맞춰온 과정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기질에 맞춰 편안히 살아가고 싶어 한다.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에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 때론 환경에 맞추어 기질을 죽이고 때로는 의지를 세우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말이야. 그런 모든 과정에서 행한 선택과 결과가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세상과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며 독특한 춤을 만들어 온 것이지.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기대와 실망, 상처와 후회가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인생이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 또한 춤의 궤적이다.
아쉽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조차도 내가 분투한 흔적이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처럼 좋은 부분도 싫은 부분도 삶의 독특한 무늬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딸아,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다. 다만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순간의 삶을 부정해버리기엔 지난 40년 동안 너는 정말이지 있는 힘껏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괜한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잠시 쉬면서 너 자신에게 말해주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애썼다. 그렇게 있는 힘껏 너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눈물이 나면 그냥 실컷 울어버려라. 딸아, 그래도 돼.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주인공 에블린은 홍콩에서 나고 자랐지만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동딸 조이를 낳고 행복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현실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세탁소의 모든 일은 그녀의 손을 거쳐야만 제대로 돌아간다. 우유부단하고 착하기만 한 남편 웨이먼드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녀를 귀찮게 할 뿐이다. 더군다나 아픈 아버지의 삼시세끼까지 책임져야 하는 에블린. 지금은 실수로 영수증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무조사까지 받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여 미국에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있다. 남편도 가족도 모두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에블린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로부터 평행 우주의 비밀에 관해 듣게 된 것이다. 그가 말하길 우리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이 인생의 갈림길을 만드는데 갈림길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우주가 된다는 것이다. 그중 에블린은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로 낙점되어 여러 우주를 모험하면서 다른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된다. 요리사가 된 에블린, 가수가 된 에블린, 광고판을 돌리는 일을 하는 에블린. 그 중에는 웨이먼드와 결혼하지 않고 홍콩에 남아 영화배우로 성공한 에블린도 있었다. 그 우주에서의 웨이먼드 역시 사업가로 성공해 있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꿈을 이루고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악당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대소동 중에도 에블린은 영화배우로 성공한 삶이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가 웨이먼드는 젊은 날에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삶에서는 당신과 빨래방도 열고 세금도 내면서 살고 싶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행복했을까? 후회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야 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하여 현재와 비교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후회할 때 담배를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처럼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처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구나. 해보지 않은 일은 장밋빛으로만 그려지기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와 비교하며 후회의 감정을 더 깊이 느낀다는 거야. 이런 비교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든다. 어쩌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감독도 후회의 동물인 인간이 모든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영화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감독의 사고 실험을 경험하기에 진료실만큼 좋은 장소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은 온갖 후회를 안고 진료실을 찾아온다.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고민하지 말고 유학을 갔어야 했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부모를 떠났어야 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 어느 시점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테고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사연을 들은 나로서는 그 어떤 선택을 했어도 그들은 또 다른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한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디는 게 힘들다고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을 호소한다. 하루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한다는 이른바 건물주인 70대 남성이 병원을 찾아왔다. 강남에서 꽤 유명한 자산가로 통하는 데다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는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한 번도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오지 않은 대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 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팔자겠지요. 그는 원래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종교인의 길을 포기하고 살아왔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이뤘음에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보니 종교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계속 부정해온 것이 못내 후회스럽다고 했다. 그는 진료실 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내 것이 아닌 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반대로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와야 하는 것들은 또 쉽게 오죠. 이것이 삶의 커다란 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선택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아무리 최고의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그의 삶만 봐도 그렇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사는 내내 후회만 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행했다. 사실 나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고만고만하다. 관계 문제, 진로 문제, 금전 문제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비슷한 후회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인생을 한 방에 바꿀 치트키 같은 선택은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는 게 힘들고 자꾸만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진다면 먼저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럴 때의 후회는 결국 지금의 삶을 비루하게 만들 뿐이니까. 세상은 불합리하고 삶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 그의 말 맞다나 개인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오지 않을 일은 오지 않는다. 세상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 일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불합리하며 끝내 무의미하다. 누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라도 부모도 선택할 수 없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삶이 주는 고난을 피할 수 없기에 그도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하다못해 무료하다. 그처럼 누구에게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생은 참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느냐고?
대충 살다 죽으면 끝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묻는 것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마음껏 살고 싶은 사람이 순간순간 합을 맞춰온 과정이 곧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기질에 맞춰 편안히 살아가고 싶어 한다.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한 환경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자극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지. 하지만 세상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에 우리는 이에 적응해야 한다. 때론 환경에 맞추어 기질을 죽이고 때로는 의지를 세우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말이야. 그런 모든 과정에서 행한 선택과 결과가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세상과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며 독특한 춤을 만들어 온 것이지. 그런 점에서 사람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기대와 실망, 상처와 후회가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인생이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 또한 춤의 궤적이다. 아쉽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조차도 내가 분투한 흔적이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처럼 좋은 부분도 싫은 부분도 삶의 독특한 무늬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따라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도 괜찮다. 다만 어떤 순간에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순간의 삶을 부정해버리기엔 지난 40년 동안 너는 정말이지 있는 힘껏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는 괜한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잠시 쉬면서 너 자신에게 말해주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진짜 애썼다. 그렇게 있는 힘껏 너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눈물이 나면 그냥 실컷 울어버려라. 딸아, 그래도 돼.